한랭 질환이라 하면 한랭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원인에 의한 것. 방금 예를 들어드린 것은 간접적인 거죠. 기존에 갖고 있던 병이 심해지는 것이고 네. 한랭 질환이란 정의는 한랭 자체가 유발하는 것이어서 저체온증 같은 거죠. 요즘에 북극 한파 때문에 한랭 질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원장님께도 환자분들 많이 찾고 있습니까? 한랭 질환의 직접적인 환자들보다는 한랭으로 기저질환이 악화되거나 수족냉증 같은 어떤 특정 온도 민감성 질환이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증가했죠. 그러면 기저 질환이 한랭 질환으로 인해서 더 심해졌다. 어떤 기저 질환들이 더 심해져요? 한랭 질환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원리를 생각하면 쉬운데요. 네. 추워지면 혈류순환이 잘 안 되겠죠. 혈액에 뭔가 정체가 있는 사람은 다 나빠집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환자분들 다 마찬가지시고 저혈압 그리고 관절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류마티스 관절 아니면 두드러기 같은 거 이런 환자분들까지 다 한랭에 이제 노출이 되면 증상이 심해지시는 환자군이시죠. 한랭 질환이라고 하면 뭔가 추울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모아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질환들이 있어요? 한랭 질환이라 하면 한랭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원인에 의한 것. 방금 예를 들어드린 것은 간접적인 거죠. 기존에 갖고 있던 병이 심해지는 것이고 네. 한랭 질환이란 정의는 한랭 자체가 유발하는 것이어서 저체온증 같은 거죠. 근대화가 시작된 이후로 난방이 잘 되기 때문에 동상이라든지 동창 같은 그런 질환은 많이 줄어있는 추세고요. 또는 이제 침족증, 침수증처럼 손과 발을 물에 안 담글 수 없는 노출하지 않을 수 없는 직업군에 나타나는 증상까지 요 한 4가지 정도를 대표적인 한랭 질환으로 구분하죠. 저체온증은 어떤 때 걸립니까? 저희가 이제 신부 체온을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신부 체온인 경우에는 몸속 체온이란 뜻이고요. 표피 온도와 구분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신부 온도 기준으로 35도. 저희가 정상 체온은 36.5도입니다라고 할 때 그 36.5도도 신부 체온을 말하는 것인데 35도 이하가 됐을 때 저체온증으로 분류를 하죠. 그럼 저체온증이 왔어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저체온증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이라면 떨림이 옵니다. 옆에서 봐도 어떻게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다다다다다다 하면 떱니다. 심해지면 심장내까지 약간 자극을 느낄 정도로 심한 떨림이 1번이고요. 네. 그 떨림과 함께 약간 피로감 그러면서 의식 저하, 뇌에 이제 혈류가 덜 흐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동반하게 되죠. 그러면 주변에 그렇게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줘야 됩니까? 따뜻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 그래서 실제로는 장소를 일단 옮기셔야 됩니다. 보통 그런 장소는 바람이 많이 불거나 춥잖아요. 네. 실내로 옮기고 또 옷을 따뜻하게 입혀서 바로 체온이 회복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되 의식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네네. 의식이 온전하다는 가정 하에서 이제 따뜻한 마실 것을 이제 드리는 거죠. 의식 손실이 막 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따뜻한 음료를 드리면 이제 그 기관지로 넘어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분은 또 따뜻한 음식 그러면서 이제 옷을 두툼하게 입고 따뜻한 방 안에 난방을 해주면 또 금방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소에 신부 온도를 좀 높여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까요? 그렇죠. 근육이 가장 중요한데 평상시에 가벼운 운동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거나 근력 운동을 가볍게 해주심으로써 근육에서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해주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음식으로 만약에 따뜻한 커피를 마신다. 이 도움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커피는 약간 냉성 음식에 들어가거든요. 그 음식의 성분이 양리적으로 몸 안에 들어가서 열을 발산시킬 수 있는 것 우리가 이제 오신채라고도 하고 양파, 뭐 생강, 부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몸 속에 들어가서 심부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또 되겠죠. 몸에 자꾸 한기가 돌아요. 네. 그럴 때에는 내 몸에 좀 열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손끝 발끝이 굉장히 차가워지거든요. 손끝 발끝으로 갈수록 혈관이 가늘어지기 때문에 정체가 거기부터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초 혈관을 주물러 주는 것 또는 피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초를 잘 주물러서 그 혈액이 체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술 한잔해서 몸에 온도 좀 올려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 음주를 하는 게 오히려 저체온증을 부른다. 그렇습니다. 술에도 칼로리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액체 상태의 술에 얼마나 많은 열량이 있겠어요. 체온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불을 붙이는 성냥처럼 내 몸에 있는 심부 온도를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근데 갖고 있는 열량을 술을 먹던 초반에 싹 써버리고 나면 오히려 심부 온도가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더운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그 열이 심부에 있는 온도를 피부와 손발로 내보낸 겁니다. 그럼 속은 더 차가워진 상태예요. 오히려 열은 그 일시적인 가짜 열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로컬에서는 주로 저체온증이 될 환자군, 되기 쉬운 환자군들이 방문하셔서 예방을 해드립니다. 예방의 스타일이 있는데 네. 생강형이 있습니다. 생강이 필요한 쑥냉증. 그러니까 생강은 주로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소화기관,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관은 외부잖아요. 외부 아닌 외부인데 그 부위가 냉각이 돼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위장관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생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강 자체만 갖고 해결이 되진 않지만 생강을 주재로 하는 여러 처방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소화가 일단 안 되고요. 찬 거 드시거나 돼지고기 드시거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든지 여러 가지 차가운 음식, 밀가루 이런 걸 드셨을 때 평소에 소화 장애를 동반하고 소화가 안 되면 바로 손발이 차가워지고 이런 유형들이 특히 생강차 좋습니다. 또 계피형이 있습니다. 쌍화차 만들 때 많이 들어가는 계피 같은 경우에는 상하의 온도차가 발생하는 분들 계십니다. 얼굴이 뻘겋고 위에는 뜨거운데 발이 너무 시려요. 이런 분들은 상열하한이라고 해서 네네. 상하의 열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사실은 순환장애인데 계피 등을 사용을 하면 순환이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순환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일종의 환풍기 같은 역할을 하면서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특징, 감기 잘 걸립니다. 계피차 드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평상시에 쌍화차가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황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게 하고 심부의 순환 속도, 심장의 순환을 빠르게 하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순환이 늦고 땀이 잘 안 나. 이런 분들. 피부가 두꺼워 이러면서 냉증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마황류를 사용해서 치료하시고 또 이제 부자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부자를 조금씩 다려 먹으면서 추위를 물려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자류를 사용해서 고치는 분들 또는 이제 대장이 차가워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오수유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 방제로 된 처방을 내드리게 되죠.